안녕하십니까. 관광둘의 컨설팅 운영 사무국입니다. 2021년 관광둘의 컨설팅 공모 사업에 지원해 주시고 합격하신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맡게 된 관광둘의 운영 대행사 현대아산 유승호 차장입니다.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관광둘의 주민사업체들을 위해 컨설팅 활동을 해주실 컨설턴트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관광둘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관광둘의 사업의 개요 및 이해, 2021년도 변경 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민사업체 지원사업의 실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둘의 사업의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둘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레저 및 기념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여 각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주민사업체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립을 도모하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실천 해법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둘에는 2013년 최초 5개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9기 지역까지 선정되어 있으며 56개 지역 178개의 주민사업체가 육성 중이거나 지역협력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에는 사업 주체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체계입니다. 크게 본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본 지사가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고 각 지자체가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기초지자체별로 관광둘의 PD가 주민사업체 육성을 위해 밀착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 저희 관광둘의 컨설팅 운영 사무국이 운영과 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컨택 포인트는 각 지역에 계시는 관광둘의 PD님들입니다. 이 PD님들이 각 주민사업체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컨설턴트님들이나 컨설팅 업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 주민사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의뢰해 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둘의 사업 현황입니다. 총 87개 지역에서 554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되었으며 현재 237개 주민사업체가 지원 중이고 2021년 신규 선정된 22개 지역에서 약 200여 개의 신규 주민사업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지원을 시작할 2021년 9기까지의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녹색으로 마크된 지역이 현재 지원 중인 기초지자체로 보시면 되고 최장 5년까지 육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2017년에 선정된 인천 강화의 경우에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고 올해 2021년에 선정된 강릉의 경우에는 최장 2025년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운영 대행사의 지역별 전담 서포터즈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강원 지역 및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혹여나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정산 등의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관광들의 PD님 혹은 저희 지역 서포터즈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관광두레의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 방향 재설정 및 전략 체계 수립을 목표로 지역별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하고 사업 구조 및 체계를 단순 효율화하며 철저한 성과 위주의 관리를 통한 관광두레 본연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사업 성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향은 지역 주민 주도의 공동체성 형성과 지역성, 즉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자립 추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작년과는 달리 예비, 초기, 성장의 단계로 주민사업체의 성장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집행 가능한 사업 예산과 지원하는 사업 유형에 차등을 두어서 각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선정된 8기까지의 기존 주민사업체의 경우 모든 주민사업체가 일괄적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의 지원 한도를 갖게 되며 올해 9월에 선정될 9기의 경우에만 주민사업체 아카데미라는 집체 교육을 수료한 이후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주민사업체가 사업 진행 시 10%의 자부담을 적용받게 되어 사업 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자부담이 입금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 올해 말이 되면 모든 주민사업체가 경영진단평가를 통해서 앞서 보신 성장 단계를 적용받게 되며 성장 단계별 연간 사업 예산과 지원 단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사업체 육성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님들께서는 아래 컨설팅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이나 경영, 상품 개발, 메뉴 개발의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서 일회 한도가 40만원으로 진행되고 동일 사업건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분의 컨설턴트님은 관광두레 사업 내에서 1년간 최대 50건까지 컨설팅 수임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나 홍보 마케팅의 경우에 건별 예산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민사업체별로 총 연간 한도에 포함되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 통합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비 단계의 주민사업체의 경우 1,000만원 내에서, 성장 단계의 경우 2,000만원 내에서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컨설턴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4번 오리엔테이션 단계이고 7월 19일자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분들의 정보가 담긴 자료가 주민사업체와 관광둘의 PD님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모든 컨설팅 사업은 종료 후에 주민사업체 그리고 관광둘의 PD의 만족도 평가와 그리고 각 지역 총괄 담당자의 결과물 평가를 통해서 연말 검증위원회에서 하위 30%를 배제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업 경영, 상품 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총 4개 분야에서 약 200여 분의 컨설턴트 분들께서 기존에 5월달에 선정되셨고 이번에는 40여 분의 컨설팅 업체 분들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 분야별 제출 서류입니다.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관광 두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운영 주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괄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고 이는 본사, 서울센터와 국내 9개 지사로 나뉘게 됩니다. 본사는 관광두레 PD와 각 사업별 성과에 대해 관리하고 지역 총괄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사무국, 즉 현대아사는 한국관광공사의 본사와 지사를 지원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턴트에 대한 관리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두레 PD는 주민사업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수요 예측과 업무 지원 등 주민사업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를 찾고 그에 맞는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분들께 컨설팅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사업체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분들로서 관광 관련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직접 컨설팅을 받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는 해당 분야에 따라 주민사업체에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관광두레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는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의 의뢰에 따라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 전 수행계획서와 수행 중에 수행일지, 수행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주민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영 개선을 통한 성과 창출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주민사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하나하나의 주민사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두레 사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우리 컨설팅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창업 경영, 상품 및 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의 컨설팅뿐만 아니라 교육, 견학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방향성을 확립한 주민사업체들은 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지원 사업의 반복을 통해서 주민사업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관련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광둘의 PD가 각 주민사업체의 필요에 맞는 컨설턴트 혹은 컨설팅 업체를 찾아 연락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각 주민사업체와의 방향성이 맞고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관광둘의 PD는 컨설턴트 혹은 컨설팅 업체와 구두로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를 하고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요청드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컨설팅을 수임하실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관광둘의 PD에게 전달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둘의 PD는 각 지역 총괄에 해당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지역 총괄 기관으로부터 승인되면 해당 주민사업체는 사업 시작 전까지 자부담 비용을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 직접 입금을 하시는데, 만약 사업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해당 비용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광둘의 운영사무국 해당 지역 담당 서포터즈에게 알려주시고 저희 담당 서포터즈가 확인한 후에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유보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주민사업체는 이후에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부담 금액이 입금이 확인이 되면 보내주셨던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수행일마다 컨설턴트 분들은 컨설팅 수행 일지를 작성하여 관광둘의 PD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컨설팅이 종료되시면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설팅 결과 보고서 혹은 결과물에 대한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관광둘의 PD는 보내주신 결과물을 토대로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상신하고, 이 결과 보고가 승인이 되면 저희 운영 대행사에서 최종 자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사업이 신청되고 자부담을 제외한 비용이 입금되는 데에는 대략 45일 정도의 평균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해당 주민사업체가 관광둘의 PD와 서로 상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주민사업체의 각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단계를 뛰어넘은 형태의 지원 사업은 불가합니다. 지원 사업은 각 단계별 주민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정하여야 하고, 각 단계별 지원 사업비 및 추가 사업비, 으뜸두레라든지 청년두레, 특별 공모 사업 등의 규정은 관광두레 사업 지침에 의합니다. 관광두레 PD, 주민사업체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한 후에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신청입니다. 관광둘의 PD 및 주민사업체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컨설턴트 선정은 시스템상 게재된 컨설팅 풀 내에서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 PD와 주민사업체는 주민사업체의 경영 애로사항 및 경영 여건 개선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정한 후에 해당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게 적합한 수단, 전화 또는 이메일과 같은 것을 통해서 컨설팅 수임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컨설턴트 분야입니다. 컨설턴트가 관광두레 PD에게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관광두레 PD의 요청을 접수받은 후에 신청인과 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는 신청인과 인터뷰를 통해서 컨설팅 일정 및 컨설팅에 대한 방향, 예상되는 결과 등을 결정하고 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 1에 해당하는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광두레 PD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관광두레 PD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은 이 길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관광두레 PD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관광두레 PD는 운영사무국에 이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계획서에 일정 변경이 필요하거나 총괄기관 및 운영사무국의 요청으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두레 PD는 컨설턴트에게 수행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관광두레 PD의 정정 및 변경 요청을 성실히 수용해서 컨설팅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의 경우에는 관광두레 PD에게 관광두레 PD의 요청을 접수받은 후에 신청인과 인터뷰를 실시해서 신청인이 속한 주민사업체가 요청하는 과업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컨설팅 업체가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관행처럼 견적서 및 결과물만 제출하고 이런 과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광두레에서는 컨설팅 수행계획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컨설팅 수행계획서는 뒤에 별지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예상되는 산출 결과물 등이 상세히 기재되는 컨설팅 견적서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광두레 PD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기관 및 운영사무국의 요청으로 컨설팅 견적서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두레 PD는 컨설팅 업체에게 컨설팅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관광두레 PD의 정정 및 변경 요청을 성실히 수용해서 의뢰받은 과업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설팅 수행 부분입니다. 컨설턴트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며 각 수행 일자별로 반드시 신청자와 직접 대면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현장 컨설팅, 주민사업체의 주변 상황 조사, 자료 수집 시간 등을 포함해서 1일 3시간 이상의 컨설팅을 수행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 후 일자별 수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설팅 결과 보고입니다.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에 기재한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광들의 PD 및 주민사업체에게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부첨되는 자료는 컨설팅 수행일지, 물론 컨설턴트 분들이 작성한 컨설팅 수행일지입니다. 주민사업체가 납부한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사본, 이것은 관광둘의 PD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전자문서 파일 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결과물 일체를 포함해서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컨설팅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총괄은 시스템상으로 제출된 모든 결과보고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컨설팅 결과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비용 집행 관련입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입니다. 결과 보고서가 승인된 이후에 운영사무국에서는 컨설팅 업체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가 승인된 이후에 7일 이내 운영사무국에서는 결제 송금을 완료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 부분은 컨설턴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게 승인이 완료된 후에 7일 이내에 관광둘의 운영 사무국에서는 컨설턴트 분들께 결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용차로는 강의 사례비,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의 강사비, 그리고 안내 사례비 등에 대한 인건비 항목입니다. 주의사항은 사례비 지급 시 일괄적으로 사업소득 3.3% 세율 공제 후에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컨설팅 제재 조치,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재 조치 절차도도 보시는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도 보시는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먼저 기존 5월에 선정된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서 주요하게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체 견적 금액의 경우 별도 집행에 대해서 정해진 항목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민사업체 지원비 내에서 과업에 맞게 금액을 책정하면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사업체는 성장 단계별로 연간 통합 한도액, 예비 단계에서는 1,000만원, 초기 단계는 1,500만원, 성장 단계는 2,0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사업체가 연간 한 개의 과업만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사업체와 협의해서 금액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금년에는 기존 주민사업체는 일괄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주민사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수행하는 사업이 4가지에서 7가지, 많게는 7가지 정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과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비용은 해당 관광둘의 사업체가 제시한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걸까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동일한 수준의 컨텐츠에 가격 편차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사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단계별 연간 통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사업체와 컨설팅 업체가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단, 금년 기존 주민사업체는 일괄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항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건수가 한 업체당 5일까지 1년 50회라면 50개 업체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총 컨설팅 날짜가 50일이라는 의미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한 건당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1년 동안 한 명의 컨설턴트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는 50회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 지원 분야 및 세부 분야를 바꿀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서 상에 지원 분야 및 세부 분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광두레 운영 사무국에서는 지원 분야에 대한 서류로 해당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월 1회 예정으로 컨설턴트 풀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간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원 분야 및 세부 분야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1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올려주신 서식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컨설팅 결과보고서 요약본 서식은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에 따라서 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에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요약본만 서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실제 결과보고서는 컨설턴트 분들의 개인적인 양식에 따라서 맡기게 됩니다. 네,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이번 관광두레 컨설팅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게 되면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질의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관광두레 컨설팅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거나 관광두레 컨설팅 운영사무국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서식입니다. 첫 번째 별지 1번으로 컨설턴트 분들이 작성하게 되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입니다. 이게 예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작성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조목조목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사업체 및 대표자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입을 해 주시고 컨설팅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일정 및 세부 실시 계획 컨설팅을 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컨설턴트가 주민사업체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별지 2번 컨설팅 업체 분들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 부분입니다. 컨설팅 업체 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5월에 선정된 컨설팅 업체 분들께서 이러한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예시문과 같이 컨설팅 분야, 컨설팅 목적,
컨설팅 요청사항 및 컨설팅 필요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시된 컨설팅 수행 계획서 말고 별도로 여러분들께 이 관광둘의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리고 관광둘의 운영 지침, 아울러서 컨설팅 업체분들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컨설팅 수행 계획서를 각각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예시문을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 분들은 별지 3번과 같은 컨설팅 수행 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번의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면 총 5일 중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와 같은 컨설팅 수행 일지를 해당 1차가 이제 끝나게 되면 바로 PD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 대지 양식입니다. 비대면 시 화상회의 등 시스템 캡처 화면을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결과 보고서입니다. 컨설턴트 분들이나 컨설팅 업체 분들 둘 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한 그러한 요약본을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해서 작성해서 관광둘의 PD님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 6번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 그리고 별지 7번은 제재 조치에 대한 통보서, 그리고 별지 8번은 의견 제출서이고요. 별지 9번은 컨설팅에 대한 제재 기준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그리고 컨설팅 결과 평가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 결과 평가 부분입니다. 만족도 평가는 컨설턴트 분들이나 컨설팅 업체 분들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분들이나 컨설팅에 이제 참여한 관광둘의 PD가 전체 인원이 만족도 평가를 50점 배점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각 지역 총괄 담당자께서는 컨설팅 결과 평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이제 배점이 만족도 평가, 그리고 컨설팅 결과 평가가 각각 50점 배점으로 돼서 총 100점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연말까지 축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평가 작업에 따라서 하위 30%의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 분들은 2022년에는 저희 관광둘의 운영 사무국과 같이 하실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둘의 컨설팅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